안녕하세요. ABS 영어사 정세영입니다. 오늘 이야기는 미리 말씀드리면은 조금 두서없는 이야기일 수 있고, 사실 뭐 근거가 없는 뇌피셜 같은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. 네, 썸네일 보고 다들 들어오셨죠? 고등학교에서 이제 수능 영어를 대비해서 모의고사라는 걸 봅니다. 이제 그리고 그 끝에는 당연하지만 고3 때 보는 수능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. 특히나 초중등에서는 첫 자녀가 또 초등이거나 중등 같은 경우에는요, 고등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상상하시기가 어렵습니다. 근데 그런 어려운 대입 같은 거는 조금 오늘 이야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요, 뭐 영어 이야기만 한번 해보자고요. 영어는 워낙에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또 가지시고, 또 특히나 요즘은 직접 지도도 많이 하시잖아요. 그 초등, 중등의 영어의 끝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.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. 그렇게 됐습니다. 예, 국어와 수학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라서요. 100명 중에 4명, 4%만이 1등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. 영어는 좀 사교육도 줄이고 이 교육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요. 90점만 넘으면은 누구나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그렇게 개편이 되어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 90점을 다 넘잖아요? 그러면은 1등급이 진짜 많을 수 있습니다. 뭐 전체 절반 이상이 1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게 이 절대평가 영어입니다. 그런데요, 지금 그 절대평가로 수능 영어가 시행이 된 지가 꽤 지났는데요. 평균적으로 1등급이 얼마가 나오느냐를 살펴보면은 한 7%에서 8% 수준이고요. 올해 같은 경우에는 3%대도 있었고요. 5%, 4%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약 한 5% 정도에 지금 맞춰지고 있는데요. 자,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수능 영어라고 하는 45개짜리 문제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시험에서 90점만 넘으면은 여러분들을 다 1등급으로 해줄게요 라고 했는데, 그랬을 때 전국에서 시험을 본 학생들 중에서 5% 100명이라면은 5명이죠. 요 학생들만 90점을 넘는다라는 소리입니다. 이 학생들이 제일 뛰어나서 1등급이 아니라 90점을 넘는 학생들이 100명 중에 5명밖에 없는 이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요.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일단은 초등, 중등 학부모님들이라면은 이거를 일단 아셔야 돼요. 뭐 올해만 5%가 아니고요. 뭐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시국을 반영해 가지고 좀 쉽게 출제를 하시기로 했고, 그래서 좀 이제 좀 과다하게 많이 나왔습니다. 1등급이 한 12% 정도 나왔거든요. 근데 지금 쭉 몇 년간 이어져온 트렌드가 높으면은 7, 8%, 조금 낮으면은 한 5%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데요.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. 이것도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. 뭐 고등학교 수능 영어 이렇게 내가 초등에서 열심히 영어를 가르치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연히 1등급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. 100명 중에 5명만 지금 1등급을 받고 있는 그 트렌드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. 초등 같은 경우에는 막 살다 온 애들도 있고, 뭐 어디 뭐 이렇게 뭐 학군 좋은 데 가서 놀이터 가보면 막 애들 막 영어로 대화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? 저도 막 조바심을 느끼고, 아, 우리 애들 어떡하지?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. 예, 솔직히. 근데 그런 아이들이 다 있고, 이제 그 아이들이 또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전국고 자사고, 우리 뭐 전사고라고 하죠. 그리고 또 지역의 국제고, 외고, 과학고, 영재고, 또 영재고가 핫하지 않습니까? 이 학교들 애들 다 포함해가지고 100명 중에 5명이니까요. 게다가 이 5명에는 또 무서운 게 재수생까지 들어가 있어요. 그 1등급 비율 안에는 재수생 비율도 있다고요. 그럼 이 5명 중에 재수생 좀 들어가죠? 솔직히 한 요 정도 들어가거든요. 재수생 들어가죠. 전국고 뭐 자사고 애들, 뭐 살다 온 애들, 영어 엄청 잘하는 애들, 뭐 국제고, 외고, 과학고, 뭐 영재고 이런 애들 다 하고 나면은 실제로 어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이 정말 적어요. 진짜로. 깜짝 놀라실 겁니다. 그 뭐 여러분들 주변에 아주 평범한 그런 어떤 지역이라면은 뭐 교육열이 대단히 세고 이런 데 아니라면은 정말로 조금만 관심 가지고 둘러보세요. 전교에서 영어 1등급 받는 친구들 거의 없습니다. 그렇다니까요. 왜냐면 전체 다 중에서도
5명, 100명 중에 5명인데 그 중에 재수생에다가 뭐 영어 탁월한 애들 또는 뭐 특목고 자사고 뭐 다 빼고 나면은 이게 남지를 않는다라는 거죠.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요?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, 그리고 이거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. 이거를 누군가가 막 추적 조사를 막 해가지고요. 어떤 이유를 밝혀내고, 그랬다면은 참 좋았겠죠. 그랬다면은 그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고쳐 나가서, 그래도 절대평가로 낸 취지 자체가 영어를 좀 부담을 덜어주고 누구나 90점은 넘으라는 거니까 다 넘으면 좋죠. 다 넘으면 좋은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조차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런 상황이에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능 영어가 이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90점을 못 넘을 정도인가? 그러니까는 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그 친구들이 이렇게 손도 못 대고 막 속수무책으로 당할 만한 그런 시험인가라고 한다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앞으로 진짜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랑 뭐 이미 이 유튜브 영상에 이 채널에 제가 막 오답률 높은 문제들 몇 개 풀어봤지 않습니까? 어머님 같이 풀어봅시다 하면서 풀어봤잖아요. 근데 앞으로도 좀 풀어볼게요. 그렇게까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좀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이 글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한 어떤 독서 실력. 물론 뭐 기본적으로 이런 뭐 어떤 문해력이 너무 떨어지는 친구들, 진짜 뭐 독서라고는 뭐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이런 친구들은 문제가 되겠지만 이거를 정말 진짜 우리말로 술술 읽어내고 그 내용을 정말 막 소화를 잘하는 정도의 엄청난 독서가 필요한가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. 이 동의를 안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막 초등에서부터 막 진짜 막 독서를 엄청 많이 물론 독서 많이 해야죠. 그건 당연히 좋은 겁니다. 근데 이제 그걸 못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고등에서 그 변인들이 모여가지고 1등급이 안 나온다?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. 그 정도의 어려운 글이 아니에요. 물론 이 글 자체가 여러 면에서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. 원문들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원래는 뭐 어떤 뭐 심리학 서적이 됐건 뭐 인문 서적이 됐건 사회학 서적이 됐건 그 서적에서 한 단락 정도를 한 10문장 내외를 그냥 가져오다 보니까는 물론 이제 그거를 이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여기에는 어떤 변수가 있냐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뭐 토론을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.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그게 뭐 인문이 됐건 사회가 됐건 철학이 됐건 뭐가 됐건 그걸 완벽하게 이해해서 토론을 하거나 뭐 에세이를 쓰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. 여기에는 유형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. 그 유형에 적합하게 답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글을 막 진짜 깊이 있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까지 덧붙여가지고 뭐 에세이 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. 유형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은 저는 이걸 좀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예, 틀릴 수도 있고요. 이 지금 이제 답 없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충분히 1등급에 도전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뭐 제 책을 보세요, 제 강의를 들으세요도 아니에요.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지금 100명 중에 5명밖에 이렇게 1등급을 못 받는 상황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시험이라서 그리고 내 아이가 뭘 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누군가는 뭘 대단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1등급을 못 받는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게다가 절대평가잖아요. 상대평가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위에 너무 뛰어난 학생들 때문에 절대로 1등급을 못 받는다면 전 절대평가 좋아요.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좋은 성과 나오면 좋잖아요. 예, 절대평가에 이제 좋아하는 편인데 그랬을 때 이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 준비를 하면은 저는 1등급에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거기에 제일 아마 중요한 거는 단어 암기 기본이고요.
그리고 문장 해석 되게 많이 해보시고요. 일단 문장 해석이 돼야 됩니다. 문장이 중학교 수준의 그런 아주 짧은 문장들 말고요. 좀 고등학교 1, 2학년도 말고 거의 고2나 고3 정도의 길고 복잡한 문장들을 좀 해석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 문해력이라기보다는 저는 유형에 대한 접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모든 시험은 그 시험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수능도 유형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유형별로 파해법, 이거를 푸는 법을 이제 익히는 거죠. 익혀서 좀 풀어내가지고 좀 1등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영어 1등급 받으면은 참 좋습니다. 이게 수능 최저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. 또 영어 1등급 받으면은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. 뭐 4, 5등급 받는 거, 6등급, 7등급 받는 거보다 당연히 1등급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? 근데 그 1등급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적으로는 상당히 까다롭지만 저는 충분히 한번 도전을 해보실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부디 너무 겁먹거나 뭐 안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절대평가인데, 좀 뭐, 저도 답답합니다. 예, 좀 많이들 1등급 받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들 많이 있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, 뭐, 이게 지금 계속 1등급들을 많이 못 받고 있어가지고, 안타깝고, 아이들도 노력하는데 뭐 좌절하고 울고 막 이러잖아요. 그런 것들 가슴 아프고 이런데, 저는, 하여튼 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, 예, 부지런히 이야기 나누고, 또 강의 열심히 하고, 또 1등급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재와 강의들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도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. 오늘 또 답 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러분들의 의견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. 또 댓글로 좋은 의견 항상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, 또 그거 보시고서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참고하시거든요.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또 잘 보고 있습니다. 미리 감사드리고 전 다른 영상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